네, 한은 기자, 정치부 박장 기자 나왔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실이 완전히 바뀌는 것 같은데요. 컨셉이 뭐예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누차 말해왔던 실용 컨셉입니다. 조직도 인선도 다채롭습니다. 오늘 발표된 대통령실 개편안 조직도만 놓고 보면 사실 윤석열 정부 때와 큰 변화 없습니다. 윤 정부 때 있었던 3실장, 비서실장, 정책실장, 국가안보실장 그대로 유지됐고요. 외교안보특별보좌관도 그대로입니다. 장관급이 4명인데 이름도 그대로인 거죠. 또 차관급인 수석 숫자도 11명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속으로 들어가 보면 윤석열 대통령실과 완전히 다른 조직입니다. 그래요? 어떻게 완전히 다릅니까? 네, 인선부터 살펴보면 정치인과 관료 교수가 고루 섞여 있습니다. 비서실장에는 일단 삼선 정치인 앉혔죠. 또 국가안보실장에 30년 외교관과 비례대표 의원을 지낸 관료 정치인 출신. 오늘 발표한 정책실장엔 전형적인 기획재정부 관료 임명했습니다. 정치인과 관료로 실장을 다 채웠다면 정책을 담당할 수석은 또 모두 대학 교수로 채워졌습니다. 대학 교수는 이론이 강하고 또 정치인과 관료는 실무가 강하죠. 고루 섞은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컨셉이 실용이라고 했잖아요. 그건 어디서 알 수 있어요? 네, 오늘 발표된 조직 개편안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역대 거의 모든 정부가 경제수석이라고 불렸던 자리에 성장이라는 단어를 추가했습니다. 이 자리에 한국은행 출신 성장론자인 하준경 한양대 교수 발탁됐죠. 그 밑에 비서관도 기존에는 경제금융비서관이었는데 성장경제비서관으로 성장을 넣었습니다. 보수 담론으로도 볼 수 있는 성장에 더 집중하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죠. AI 미래기획수석을 신설한 것도 실용 컨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저렇게 조직도 보면요. 보수 정권 대통령실이라고 해도 겉으로만 보면 잘 차이가 안 느껴질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정권 교체가 확실히 드러나는 대목들도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경제관에 있어서 국민의힘과 가장 부딪혀온 대목, 바로 재정 확대, 즉 돈을 푸는 대목입니다. 이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추경부터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재정기획보좌관을 수석급으로 높여서 신설한 게 가장 눈에 띕니다. 또 기재부에만 맡겼던 국가예산관리를 대통령실이 쥐겠다는 거죠. 이 자리에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 학자를 임명했는데요. 기획재정부 관료들이 돈을 푸는데 제동을 걸면 이를 뚫고 예산 푸는 역할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자리가 있습니다. 바로 민정수석 아래 신설된 사법제도 비서관입니다. 검찰개혁과 사법부 개혁을 맡게 되는데요. 정권교체의 상징이 될 수도 있을 자리죠. 저렇게 이제 새로 생긴 자리를 보니까 좀 차별점이 확연히 느껴지네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성평등 가족 비서관도 신설됐습니다. 예전에는 여성가족 비서관이라고 불렸는데 윤석열 정부 때 없앴던 자리거든요. 이번에 확대 부활했습니다. 또 청년 담당관직을 경청통합수석 아래에 만든 것도 눈에 띕니다. 여성과 청년의 포인트를 둔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청와대와 좀 비슷하다는 얘기도 나오던데요. 그렇습니다. 오늘 조직도에 익숙한 이름이 보이실 건데 국정기록비서관과 국정홍보비서관입니다. 윤석열 정부 때 없었던 자리죠. 문재인 정부 상징과 같은 자리였으니까요. 지난해 윤 전 대통령 계엄령 발동했을 때 국무회의 기록이 없었던 게 계기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청와대 이전을 담당하는 조직도 생겼다면서요? 맞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 직속으로 관리비서관이라는 자리가 생겼는데 그게 대통령실을 청와대로 이전하는 작업을 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엔 이정도 비서관이 내정됐는데 문재인 청와대에서 총무비서관 했던 인물입니다. 총무비서관은 청와대 안살림 담당하는 자리니 청와대 모든 구조 훤히 들여다보고 있겠죠. 잘 아는 사람이 잘 이전하라는 뜻인데요. 사람도 조직도 실용적으로 다양하게 쓰겠다는 의지가 보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한은 기자, 박장 기자였습니다.